어제 윤석열 후보가 북한이 핵공격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는 선제 타격밖에 방법이 없다. 이 발언을 했죠. 오늘도 그 발언에 대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킬체인이라고 하는 이 선제 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고요. 그 사이에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더 고도화 시켜가면서 우리의 그 안보를 치명적으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외교를 통해서 대북 압박을 하고 이런 그 북한의 이 핵 고도화 이 과정을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간에 중단을 시켜야지. 참 국민이 많이 불안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하셨던 북한의 선제 타격 관련돼서 그거는 우리 북한 그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 이른바 삼축 체제라고 선제 타격, 미사일 요격, 대량 그 응징 보복 이 3단계의 삼축 체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대선 후보들, 당사자들 말고도 여야 지도부의 시각도 확연히 다른데요. 한번 이준석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선제 타격이라는 것이 곧바로 전쟁으로 이어진 호전적인 지도자도 이렇게 대놓고 군사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인식 수준에 대해서 저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선제 타격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저쪽이 우리 때릴 거라는 확신이 있을 때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북한이 미사일에다가 연료를 주입하고 있다. 이건 발사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날아오기 전에 때리는 것이 방어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전술적으로 옳은 얘기입니다. 우리 후보는 예방 타격에 대한 것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 후보가 오늘 답변한 것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선제 타격에 가까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진짜 북한이 우리에게 쏠 것이 확실한 상황 속에서 대응을 이야기한 겁니다. 선제 타격 금기가 아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인 김현철 씨도 지극히 당연한 발언이다라고 했고, 반면 전쟁광, 호전적 지도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멸공도 그렇고 선제 타격도 그렇고 그걸 무슨 특히 대선 때 또 그러니까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을 쏴대는 상황에서 굳이 앞에 내서서 강조할 필요는 없지만 그걸 마치 못할 말을 한 것처럼 근교처럼 와 이거 야단 법석을 떠는 거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면 북한이 미사일 쏘는데 선제 타격 안 하면 그럼 앉아서 미사일 맞자는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대북 미사일 전략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윤석열 후보도 설명을 했지만 우선 북한이 미사일을 이쪽을 향해서 발사할 것 같으면 선제 타격을 가하고 만약에 선제 타격이 실패해서 미사일이 날라오면은 사드나 이런 걸로 요격을 해서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대량 응징하는 게 이게 작게 5015에도 나와 있고 우리 국방백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작전의 개념은 똑같고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 조금 용어만 순화했을 따름이에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는 우리 역사에서 선제 타격이 2번 거론됩니다. 1994년 영변 위기 때 그리고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미국에서 북한 선제 타격한다고 난리를 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결국은 협상으로 들어갑니다. 북한도 겁을 먹고 미국도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중재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협상으로 들어와서 1994년에는 제네바 협정이 이루어지고 2017년에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지금 여당에서 하는 거 보면은 마치 우리 안보에서 우리가 우선순위인지 아니면 북한이 우선순위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거는 냉정하게 물론 우리가 선제 타격이라든지 멸공이라든지 이런 거를 앞장서서 북한을 자극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못할 말을 한 것처럼 이렇게 북한의 우선순위를 두는 듯한 반응을 하는 거는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좀 민망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망하다. 정치권에서 이런 공방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게요. 북한이 오늘 극초음속 미사일 최종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어제 쏜 미사일을 이렇게 자평했습니다. 최고 속도 마하 10 정도라고 불리는, 글쎄요, 북한 주장대로라면 불과 1분이면 서울에 도달하기 때문에요. 한미의 방어 체계를 무력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1월 5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습니다. 미사일은 발사 후 분리돼서 설정된 표적을 오차없이 명중했습니다. 조선노동당의 빛나는 공적, 또다시 만천하의 과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서 연속 성공.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현지에서 참관하셨습니다. 우리 군은 오늘 북한이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탐지하였습니다. 현재 한미 정보당국은 탐지된 재원과 특성을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가 설명을 좀 해보면 어제 유엔 안보리 회의 직후에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한 발 추가로 쐈어요. 합참은 최대 속도 마 10 내외로 지난번 엿새전 발사 때보다 성능이 진전됐다고 하는데 마 10 이상 속도 평양 서울 1분 이내, 불과 1분 이내에 도달하고 현재 한미 방어망으로는 요격이 불가하다. 김주옥 교수님, 앞서 이도훈 의원이 평가하셨던 윤석열 후보의 선제 타격 발언이요. 그러면 북한이 핵을 준비하고 있는데 앉아서 당할 거냐, 혹은 선제 타격론이 북한과 혹은 미국과의 협상이라도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그 전에 옆에 두 분께서 이제 뭐 민주당이 북한을 옹호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진 않다. 예. 왜냐하면 진보 정부에서 국방 예산이 가장 높게 상승을 했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세계 국방력 6위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건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좀 문제가 있는 이데올로기적 해석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저는 제가 선제 타격론을 얘기하는 거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적어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분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선제 타격론을 제기하고 있는 건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들은 분명히 있어요. 예. 그래서 적어도 한 국가의 리더 같은 경우는 저런 용어들을 쉽게 쓸 수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념 기획, 작전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닌 거고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계획들을 발표하진 않죠. 왜냐하면 있는 계획들을 발표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우리의 전략을 노출시키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전작권 한 수 없을 때는 그냥 활 들고 화살 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만 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또 하나의 중대한 문제는 이건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북한이 지금 첨단 전략무기 개발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마하심 얘기하는데요. 1번이요. 2026년까지 초음속 미사일 초기 버전 배치한다고 그러고요. 28년에도 개량 버전 배치한다고 그러고요. 예. 미국 같은 경우 기존 미사일보다 17배 빠른 미사일 우리도요. 말은 못하지만 마하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것들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런 내용들은 뭐냐면 서로가 거울 영상 효과처럼 계속 무기 무한 경쟁들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 측면이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이런 발언들은 이것도 더 촉발할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상황 관리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뭐 언급할 필요가 없었던 선제 타격론 발언이었다. 이런 입장까지 각기 다른 논평까지 만나봤습니다. 외교안보 소식. 글쎄요. 이른바 멸공 논란을 외교안보 소식으로 분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멸공 논란과 선제 타격론, 북한의 미사일 얘기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